네, 오늘 플러터 데스크톱을 발표하게 된 박대창입니다. 저는 현재 엔젤로보틱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시거나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한테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신 운영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잘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저는 대상을 딱 정해두고 싶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플러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이제 막 시작해 보신 분도 제 발표의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어렵게 발표자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모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어, 드- 아, 들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크로스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며 플러터에 대해서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시거나 뭐 안드로이드나 iOS에 대한 네이티브 개발자이지만 플러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자이시거나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 경험이 그나마 어느 정도 있으신 분도 좋습니다. 비전공자 이시고 최근에 비전공자인데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플러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플러터를 사용해서 실제 프로덕트까지 출시해 보신 분들도 저희 발표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개발의 시작부터 모든 배포까지 한번 모든 앱을 개발해보고 상태 관리와 UI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하신 분이어도 제 발표를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러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있었던 구글 I/O 2021에서 플러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빠르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저희 주제죠. 플러터 데스크톱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플러터 팁이나 뭐 꿀팁이라고 하죠. 그런 팁들을 좀 공유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이제 플러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플러터는 구글에서 만든 UI 툴킷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싱글 코드 베이스로 모바일, 웹, 데스크톱, 그리고 이제 인베디드까지 진출을 하고 있죠. 하나의 코드로 모든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UI 툴킷입니다. 그러면 왜 UI 툴킷이 뭐고 싱글 코드 베이스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라고 해도 좋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제빵을 하거나 뭐 쿠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처음부터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면은 사물을 스캔하고 생각을 하겠죠. 뭐 사과를 보든지 뭐 조각상을 보든지 그다음에 밑그림을 그리거나 크로키를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 그리기와 뭐 유화든 수채화든 데생을 해서 실제 그리기를 하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면서 어, 뭐 복사를 해서 프린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디가 전시를 하겠죠.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도록. 네. 그다음에 만약에 제빵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쿠키 모양을 먼저 드로잉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요즘 되게 케이크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재료를 준비하죠. 뭐 밀가루나 뭐 생크림이나 계란이나 이런 거 준비하고 뭐 생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형태를 만들거나 뭐 이제 굽는 과정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쿠키가 완성되면 결과를 비교하거나 뭐 레시피가 또 도출이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하나의 사이클이라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A 과정에서 B 과정에서 볼 때 사물을 스캔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디자이너나 개발자시라면 하나의 디자인과 오브젝트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의 피그마, 뭐 XD, 뭐 제플린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합니다.
그게 뭐 사과나 쿠키의 모양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구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쓰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붓, 뭐 연필, 물감, 뭐 유화 쓸 때는 뭐 되게 유화용 물감을 많이 쓰시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도구죠. 그리고 빵을 만들 때는 뭐 밀가루가 될 수 있고 뭐 쌀가루가 될 수 있고 뭐 밀대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다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도구라는 거는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트, 그다음에 코틀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는 자바, 뭐 C, C++ 이런 것들이 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여기 예를 들어 보면은 지점토 뭐 아니면 이런 만들어진 스티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보시면은 하나의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쿠키를 만들 때 별 모양의 틀을 짜서 뭐 자르거나 하죠. 동그라미 틀을 자르고 동그라미 틀을 찔러서 자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지점토가 있는 그 상태로 쓸 수 있고 아니면 스티커를 붙여서 간편하게 또 그림에다가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지점토라는 거면은 지점토는 어, 종이를 위해서 만들죠. 종이가 뭐 도구가 될 수도 있겠죠. 종이를 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틀도 있는데 이런 별 모양 틀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별 모양 틀도 무언가의 뭐 재질의 메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하나의 틀이겠죠. 이 도구를 사용해서 만든 틀이죠. 이런 것들을 보통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또 변형을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변형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 별을 조금 피거나 하면은 다시 뭐 동그라미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막 이 상태로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요구 사항에 맞게 또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컴포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플랫폼은 뭘까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이젤에다가 그림을 그리죠. 이젤에다도 그릴 수도 있고 뭐 벽에다도 그릴 수도 있고 뭐 바닥에다도 그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제빵을 한다. 그럼 제빵을 하는데 그럼 제빵 오븐이 뭐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오븐에 넣는 이런 틀이 하나의 플랫폼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안드로이드나 iOS, 뭐 윈도우즈, 맥OS, 리눅스, 유닉스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랑 코딩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툴과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플랫폼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뭔가 하나의 행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에 대한 것을 완성시키기 위한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제빵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빵을 만들 때 이런 빵을 만들기 위한 도구와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하나의 플랫폼에다가 구현을 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요리 같은 경우는 레시피가 나오죠. 하나의 완성된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A라는 뭐 빵을 만들 때는 요게 이 정도 필요하고 이 정도 필요하고 어떤 재료가 이 정도 필요하지 이런 정해진 것들이 하나의 레시피고 이런 게 하나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은 크로스 플랫폼이 뭐고 싱글 코드 베이스는 또 뭐냐? 이게 상당히 좀 제가 좀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 알파카 모양의 스티커나 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스티커나 이런 그림이 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벽이나 이런 다른 벽들 아니면 또 다른 판넬 이 플랫폼이라고 했죠 제가 플랫폼에다가 동일한 알파카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코드로 된 하나의 코드로 여러 가지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크로스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플러터의 네 가지 포인트가 뭐냐라고 또 요약드리고 싶어요. 플러터는 다트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플러터 자체가 언어는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UI 툴킷입니다. 하나의 프레임워크고
이거는 다트라는 언어, 그리고 C랑 C++이라는 언어로 워핑이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이거 모두 다트나 이런 플루터는 모두 구글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선형형 UI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앵코도 있고 컴포즈 있고 플러터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이제 선언형 UI 전에 이제 XML 스타일의 파일인데 UI를 다 이런 식으로 XML 파일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파일이 길고 나중에 뭐 GitHub에다가 머지할 때 이런 컴플릭트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태그된 XML을 사용했던 게 이전에 기존에 있던 방식입니다. 네. 보시면은 앵커는 디프리케이트가 됐습니다. 디프리케이트 되고 컴포즈로 일단 넘어온 상태고 플러터는 계속 2013년부터 개발이 2015년에 발표가 됐지만 2013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진행된 프로젝트고요.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오픈소스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이티브 퍼포먼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를 하셨던 분도 계실 수 있고 플러터를 하셨던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 디버그 모드로 했을 때는 느릴 수 있어요. 플러터가 여러 가지 프레임 다운도 있을 수 있는데 릴리즈 모드로 빌드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네이티브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이고요. 크로스 플랫폼에도 플랫폼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 성능이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오픈 소스라는 거예요. 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이 활발합니다. 네, 저는 이 오픈 소스라는 거를 네 번째 키포인트로 잡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이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아키텍처 레이어인데요. 플러터는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 출처는 플러터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어, 상단 프레임워크 단이 있죠. 이게 이제 하나의 플러터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터의 프레임워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트라는 언어, 다트라는 도구가 사용되었고 이 모든 이런 마테리얼, 쿠퍼티노, 위젯 이런 것 파트들이 다 다트로 작성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이구야,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엔진인데 이 플러터를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자동차로 생각하시면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를 굴러가기 위해서는 엔진이 막 돌아가죠.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다트 아이솔레이트라는 게 있고 뭐 플랫폼 채널 그리고 뭐 얘네 플러터 자체를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엔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 인베더도 있습니다. 플랫폼 특정화된 인베더도 존재하게 됩니다. 대략 이런 정도의 레이어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플러터 데스크탑에서는 요 위에 상단 프레임워크 층이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예요. 한 번 더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플러터는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리캡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구글에서도 굉장히 많은 앱들이 지금 보시는 어느 정도 다 아시는 앱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앱들이 다 플러터로 다시 만들어지거나 아니 만들어진 앱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베이, 뭐 필립스, 그다음에 스퀘어, 알리바바, 텐센트, 그다음에 BMW에서도 이번 앱을 공개했죠. 텐센트나 이런 중국 기업들, 중국 기업에서 되게 많이 플러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엔젤렉스라는 의료 기기가 있어요. 그 하지 보행 로봇인데 이게 의료 기기를 인증받은 의료 기기인데 이 모든 이게 태블릿 앱이 들어가요. 이 태블릿 앱이 모두 플러터로 일단 제가 구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증까지 모두 받아둔 상태고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추가로 플러터는 퓨시아라는 OS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차세대 OS인데 이것 또한 구글에서 만들고 있고요. 퓨시아라는 거는 핑크랑 퍼플이 합쳐진 새로운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제가 사이트 링크를 여러 가지 참고하면 좋을 만한 걸 넣어놨는데
션은 이제 보시면은 리눅스 커널은 아니고요. 지르콘이라는 그 리눅스 구글에서 개발한 커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C++, 그다음에 러스트, 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플러터나 다트가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스트 홈에 첫 번째로 출시가 되었고 아마 여기서도 이제 플러터가 UI 툴킷으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플러터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이번에 있었던 I/O의 리캡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굉장히 세션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세션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그다음에 뭐 블로그 이런 유익한 정보 정리를 잘 해주죠. 이런 정보들.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어, 볼 것은 요 빌드업, 데스크톱 디자인, 랭귀지, 위드 플러터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볼 것입니다. 이번에 I/O가 되면서 플러터 2.2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채널에 2.2가 발표가 되었고요. 블로그에 따르면 2,400개의 PR이 있었고 그게 다 머지가 되었고요. 2,400개 풀 리퀘스트가 모두 멸지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3,000개 이상 이슈가 클로즈 되었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들어가실 수 있는데 여기에 상단 링크를 들어가시면 아이오 어드벤처를 들어가서 이 플러터 부스도 들어가서 한번 놀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디벨로퍼 키노트를 보시면은 거기서도 이제 플러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좀 요약해 보자면 소니랑 토요타, MS, 뭐 삼성 등이 뭐 플러터 디바이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20만 개 플러터 앱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틱톡을 개발한 바이트 댄스사는 70개 이상의 앱을 플러터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생산성이 높고 기능 개발과 배포의 시간이 30% 단축했다고 합니다. 이 30%가 상당히 큰데 네,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구글의 경우에 30개 이상의 팀이 이미 플러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서도 말씀 한 번 더 드릴 거지만 구글페이의 경우 플러터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약 45%의 코드 감소가 되었고 이는 200만 줄에서 110만 줄로 코드가 감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안드로이드 12가 되면서 UI도 완전 바뀌었죠. 안드로이드 U라는 게 생겼는데 올해 말에 안드로이드 U에 대한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플러터를 사용하는가라는 태그를 달았어요. 엄청나게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아래 보시면 What's New in Flutter 키노트에서 제가 요약을 한 건데 그랩이란 회사는 플러터를 사용해서 개발 시간이 3분의 1 이상 단축이 되었고 BMW는 엄청 예전에 한번 같이 협업한다고 말이 있었죠. 미니 앱을 출시를 하였고 현재 300명의 엔지니어가 플러터 앱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대 규모의 팀 크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뉴뱅크는 빌드 시간이 단축되고 병합 성공률이 30% 향상되었다. 그다음에 뭐 코탁의 경우는 6개월 만에 프로토트를 출시했고 텐센트는 20개 이상의 앱을 플러터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챗이나 위챗도 플러터로 변경했더라고요. 이건 좀 상당히 놀라웠는데 위챗도 플러터로 변경해서 재개발을 했고 위챗 for Work 팀은 플러터를 사용해서 25% 개발 시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아래 보시는 그림들은 요 키노트에서 다 발췌한 사진들이고요.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위챗이고 BMW, 그다음에 구글 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 페이죠. 네, 구글 페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플러터 2.2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다트 2.13이 발표되면서 타입 에일리어스가 지원이 되죠, 이제. 그다음에 널 세이프티에 대한 내용이 또 한 번 강조돼서 나왔고 플러터 앱에 대한 내용, 써니 플레이스 이런 게임인데 이 게임을 웹으로 빌드한 이런 것들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좀 빌드할 수 있는 플러터를 좀 쉽게 웹에서 만들고 바로 스토어까지 올려볼 수 있는 플러터 플로우라는 게 공개가 되었고요. 이게 구독을 해야 되더라고요. 공짜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건 공짜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데스크톱은 현재 베타고 이번에 윈도우즈 UWP가 현재 알파 버전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프로파일로 빌드할 때 데브 툴을 쓰시죠. 다트 데브 툴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플러그인의 지원이 구글에서 지원하는 플러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뭐 디프리케이트 된 것도 있지만 증가하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모바일 애즈 플러그인이 플러터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앱 펄체이스 플러그인도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폰이나 애플 폰에서 결제하는 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링크에 들어가셔서 바로 내용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트랑 다트 언어를 사용해서 GCP 클라우드에서 이 다트 언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펍뎁 패키지, 다트 패키지 페이지 있잖아요. 그것도 다 다트로 구성된 서버이고요. 뭐 이런 내용도 앞에 세션에 보시면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 이제 널 세이프티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널 세이프티가 도대체 뭔데 계속 3월부터 올해 초부터 계속 강조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다른 언어에서도 지금 다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코틀린이나 뭐 다른 언어들, 스위프트나 이게 뭐냐면 하나의 지금 타코야키가 있는데 타코야키 틀이 컴퓨터로서는 하나의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타코야키 하나는 데이터고 하나의 정보고 뭐 인스턴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빈 공간에 틀에 타코야키가 없다. 그러면 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와가지고 10개를 주문을 했어요. 10개를 주문해서 하려면 10개를 꽉 채워야겠죠. 근데 여기 다트 VM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 같은 친구인데 네. 이 친구가 계속 타코야키 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코딩을 하는데 이 코딩을 계속 감시한다 보시면 돼요. 다트 VM이라는 친구가 어 보니까 지금 타코야키가 하나 비었죠. 이 널입니다. 널이 생긴 건데 얘가 이제 널이 생겼고 앞으로 널이 생길 것 같고 또 절대 널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거를 계속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다트 언어로 이런 물음표나 물음표 2개 쓸 수 있고 느낌표 이런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코드 처리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널 세이프티라는 거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자면은 10개를 꼭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가 비게 되면은 꼭 요 다트 VM 몰래 카메라가 감시 카메라가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널 세이프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들이 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네, 필립도 이런 식으로 자기 개인 유튜브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올려놨고 이번에 최근에 보링쇼에도 옛날 이제 올드 앱 1.0.1점대죠. 1점대 앱을 널 세이프티 앱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터미널을 키시고요. 옛날 앱이라면 뭐 복잡할 수도 있어요. 많이 컴플리트가 날 수도 있는데 그냥 다트 펍캣하고 다트 마이그레이트 명령어를 넣게 되면은 바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웹으로 바로 쉽게 할 수 있고요. 플러터 2에 대한 내용은 여기 3월에 있었는데 여기 좀 더 참고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들도 준비해 놨습니다. 네, 플러터 데스크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5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조금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플러터 채널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베타, 데브, 마스터. 이제 각 채널마다의 데스크톱에 대한 레벨이에요. 그 개발 레벨. 그래서 데스크톱은 현재 베타고 데브랑 마스터 채널에서만 UWP 알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시는 거는 이번에 플러터 4 데스크톱 앱은 요 기존에 있는 시카고 앱이라는 게 있는데 시카고 뭐 UI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플러터로 이거를 싹 다 바꿔봤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려면 커스터마이즈 위젯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션이라는 거 나오는데 미션은 14년 전에 개발한 데스크톱 앱을 플러터로 재현한다. 앞에서 봤던 이런 아키텍처들이 나오죠. 이런 아키텍처들은 플러터로 다 머티리얼 디자인이나 코퍼티노 디자인이 플러터로 다 구현이 되어 있는데 다트로 다 구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프레임워크니까요. 그런데 이걸 이제 제가 커스텀하는 거죠. 틀을 뭐 늘리고 줄여서 이런 시카고 앱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소스 코드는 여기 아래 들어가 보시면은 다 오픈 소스로 오픈해 두었고요. 이거는 네 위에 거는 임포트고 메인 소스는 다 여기 소스 폴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스피너가 예제가 나와요. 스피너를 마티리얼 디자인으로 구현할 경우에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이게 아마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이 좀 안 맞아서 그러는 것 같고 커스텀 위젯을 제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플러터는 총 세 가지 트리가 있습니다. 위젯 트리, 엘리먼트 트리, 렌더 트리가 있는데 위젯은 불변입니다. 임뮤터블이고 엘리먼트 트리는 상태를 갖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렌더는 진짜 그리는 페인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플러터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렌더링하는 파이프라인인데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짤 때 쭉 한번 파이프라인 과정을 거칩니다. 레이아웃, 페인트, 그리고 컴포짓 부분이 렌더링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젯 트리에 대한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위젯 트리, 엘리먼트 트리, 렌더 트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성할 때 이렇게 트리들이 생성되는데 옆에 이제 제가 유튜브 링크를 달아뒀어요. 나중에 발표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텐데 그때 이렇게 클릭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아래 보시는 분은 네, 얼마 라이브로 이적하셨죠. 네, 플러터 데스크톱에서 그 구현하는 과정이 다음과 같더라고요. 위젯을 만들고 엘리먼트를 구현하고 렌더 오브젝트를 구현하고 스테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우스 인풋을 구현하고 키보드 인풋을 구현하고 거기서는 포커스를 매니지먼팅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을 구현하는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젯 트리는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같이 구현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금 2분 정도 나왔기 때문에 속도를 좀 많이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로우 스피너라는 걸 리턴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렌더 오브젝트 엘리먼트에 크리에이트 엘리먼트가 렌더 오브젝트 엘리먼트를 반환하는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엘리먼트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렌더 오브젝트를 생각하죠. 렌더 오브젝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페인트를 좀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UI를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네. 엘리먼트 부분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엘리먼트는 이런 상태들, 업데이트 될 때의 상태, 마운트 될 때의 이런 별내도를 갖고 있습니다. 렌더는 정말 페인트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뭐 컨텐트 있고 뭐 업 버튼에 대한 내용 다 이게 아래 더 구현이 되어 있는데 업 버튼에 대한 요 입력 파라미터에 스피너 버튼이라는 이런 위젯을 넣게 되면 스피너 위젯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래 보시면 요 링크에 다 코드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제스처 디텍터를 위젯을 통해서 마우스 인풋을 구현했고 호버 빌더, 커스텀 페인트 이걸 사용해서 워핑을 했고 스피너 버튼 페인터로 버튼 위젯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페인터라는 거는 결국 뭐 렌더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스키아랑 뭐 이동해서 연동해서 렌더링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위젯들을 어, 플러터로 구현을 했고 모두 어, 패키지로 다 오픈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손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결론만 보시면 이 기존에 있던 앱인데 플러터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완전 비슷하게 똑같다고 볼 수 있죠. 네, 데스크톱 앱도 무리 없이 다 렌더링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어떻게 만드냐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플루터 닥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있는 채널을 확인하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꼭 설치하셔야 됩니다. 윈도우즈의 경우.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경우는 플러터 SDK 패스를 꼭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스튜디오가 설치되지 않았다면은 요 데스크톱 디벨롭먼트 C++를 꼭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에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는 플러터에서 컨피그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인지 맥OS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UW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플러터를 만들어 주시고요. 터미널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빌드랑 런은 되게 간단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잘 되어 있는데 윈도우즈를 딱 클릭하시면 런만 하면은 바로 네, 플러터 데스크톱 앱이 나오고요. 저도 실제에서는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어요. 필드에서 사용하고 있고 인증 툴이나 이런 저희 인베디드 펌웨어를 플래시하기 위한 데스크 툴을 실제 현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팁을 좀 드리자면 리스폰시브와 어댑티브의 차이를 많이 물어보세요. 리스폰시브는 뭐 이런 스크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어댑티브는 플랫폼에 따른 이런 마우스나 키보드 인풋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번에 이런 어댑티브하고 비주얼 덴시티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어댑티브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용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들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데스크톱 사이즈가 얼마인지 태블릿 사이즈가 얼마인지 이렇게 정적 변수, 정적 클래스나 이런 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이런 레이아웃들을 구별을 해서 판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은 이런 식으로 다 플러터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플랫폼에서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스크린 유틸, 리스폰시브 빌더 이런 것들이 많은 패키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데스크톱 앱을 만약 개발하신다 그러면 이제 플런트 이런 윈도우처럼 구현된 방금은 시카고였죠. 지금 윈도우처럼 이런 윈도우처럼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도 사용해 봤는데 윈도우처럼 똑같 구현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터로. 그다음에 만약 아직 마이그레이션에 엄청난 많은 버그들이 막 생기는 경우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널 세이프티를. 그건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널 세이프티를 해야 되는데 널 세이프티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게 좀 싫다 하시면은 뒤에 노 사운드 널 세이프티 옵션을 붙여주면은 뭐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앱도. 뭐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에디트 컨피그레이션 여기 런 쪽에서 위에 있는 옵션을 붙여주시면은 그냥 화살표 런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대시 이런 귀여운 캐릭터에 대해서 유래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어요. 네, 귀엽죠, 다트. 2017년도에 이런 프로토타입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다트의 언어에 대한 마스코트고요. 이제 샤미랑 뭐 조시, 그다음에 니나 이렇게 이런 네 분이서 이걸 기획을 했습니다. 시암은 자바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지금 플러터에서 테크니컬 라이터로 일하고 계세요. 지금 대시 1.0이 있는데 1.0은 원래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공장을 두 개 다 맡겼는데 첫 번째 거는 작아서 좋다고 했지만 좀 귀엽지가 않아서 두 번째 거로 선택이 된 거고요. 현재는 대시 2.0과 2.1로 구분되어 나와 있습니다. 2.0은 실제 인형이고 2.1은 인형 뽑기에 사용될 대시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딱 맞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메가 대시는 구글 오피스에 박혀 있고 대시 캐릭 마스코트의 공식 인스타그램 어카운트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대시는 기본적으로 피메일이고요. 구분 부리가 아니고 고든 부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를 구부려서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시라는 이름은 원래 다트라는 언어의 프로젝트 코드 네임이었습니다. 플러터의 프로젝트 네임이 스카이듯이 다트의 코드 네임이 대시였습니다. 아래 영상을 보시면은 어떻게 플러시 위드 다트 뭐 이런 인형이 나왔는지 이런 그리고 이 인형을 마스코트를 기획하고 디자인한 분에 대한 인터뷰도 있습니다.
네. 좀 늦어졌는데 결론을 내리자면은 플러터는 UI 툴킷이고요. 이번에 IO를 통해서 플러터 2.2가 발표되었고 스테이블 채널에 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마스터 채널은 좀 더 높아요. 엄청 많이 높고 그리고 플러터 데스크톱으로 커스터마이즈 위젯을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데스크톱 앱을 만들고 빌드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저한테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래에 있는 이런 링크들 네, 깃허브나 뭐 아니면 제뭐 SNS에 오셔서 직접 메시지 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